앞서 보신 대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가 오르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앞서 봤던 6%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나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올 1월 기준 우리나라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약 76.3%입니다. 예. 조금씩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분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변동금리가 대세입니다.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떠안는 비용으로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 4대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 상단금리 역시 5.2%에 달했습니다. 코픽스 금리와 연동돼서 고정금리보다는 시차가 좀 나지만 변동금리 역시 앞으로 오르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더 오를까요?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올해만 6차례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죠.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한국은행도 올해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서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75에서 2%가 될 걸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7%대를 넘어서 8%대까지도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추세라면 당장은 부담이 좀 더 되더라도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향후 금리 상승 여력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돈을 빌리시는 분들은 고정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 특히 오래 전에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용 중인 상품 금리와 비교하신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에 따라서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그냥 상품을 갈아타면 괴리가 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행들 대출 문턱을 좀 낮춰주자는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부작용이 크지 않겠습니까? 정책은 완화되더라도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새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총량 규제에 묶였던 은행들은 올 들어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서 신용대출 한도도 정상화 중인데요. 하지만 대출 이자가 올랐기 때문에 이른바 영끌족 등 취약차주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2030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율이 다른 연령층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인 취약차주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담해야 될 대출 이자 비용이 큰 사항이 되어서 소득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만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예, 결국 이런 현상이 나중에 서민가계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원희 기자.